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4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지난주 중부지방에 쏟아졌던 비로 정선 가리왕산에 있는 알파인 경기장도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부에서는 현장 점검에 나서 응급조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는데요.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흙탕물이 알파인 경기장 경사면을 무섭게 흘러내립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니 마치 거대한 호수처럼 변했습니다. 지난 18일 새벽 가리왕산 일대에 시간당 30mm의 비가 내리면서 알파인 경기장 곳곳이 파여나갔습니다. 스키장 아래 상가와 주택으로 토사와 물이 넘치면서 주민 6명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매 밑에도 여기 물은 많이 내려갔어도 토사가 내려본 적은 한 번도 없다는 얘기지. 그리고 이 밑에 보면 이제 연못인데 연못에 물이 토사가 한 1m 이상 쌓였거든. 닷새가 지났지만 스키장 곳곳은 여전히 폭우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상당량의 토사와 돌무더기가 리프트 승강장 주변으로 가득 쌓였습니다. 스키장 진입도로는 아래쪽이 쓸려 내려갔습니다. 경사면 아래 보이지 않게 설치했던 전설 매설관은 돌 무더기와 뒤엉킨 채 밖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돌과 흙으로 꽉 찬 배수로는 굴삭기로 퍼올려도 끝이 없습니다. 행정안전부, 산림청은 물론 청와대까지 오늘 현장 점검에 나섰는데 장마가 시작되는 다음 달 중순까지 긴급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자로 이 알파인 경기장의 안정화를 위한 관계기관 TF를 구성해서 운영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일주일의 올림픽 경기를 위해 나무 10만 그루를 베어내 조성한 스키장. 1,000억 원에 달하는 복원 비용은 아직 마련할 엄두도 내지 못한 채 당장 비만 오면 산사태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지난주 시간당 60mm가 넘는 폭우가 내린 평창 대관령 지역은 고랭지 감자의 주 산지입니다. 이례적으로 5월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감자밭은 망가져 버렸는데요. 생산량 감소는 물론 내년 농사까지 막막한 실정입니다. 윤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발 700m에 위치한 고랭지밭. 비탈면을 따라 조성된 2만 6천여 제곱미터의 감자밭이 황량한 모습입니다. 배수를 위해 만들었던 밭고랑은 토사에 덮여 사라졌고 간격을 맞춰 심었던 씨감자는 제멋대로 흩어져 어디에 있는지 분간이 어렵습니다. 평소 이맘때면 초록색 감자잎으로 뒤덮여 있어야 할 밭이 지금은 모래밭처럼 변했습니다. 지난주 내린 많은 비로 토사가 밀려내려와 심은 지 한 달가량 된 감자밭을 덮친 겁니다. 날씨가 좀 추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이 되게 느리다 보니까 뿌리가 잡고 있어야 되는데 흙을 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8월부터 시작되는 출하 시기를 생각하면 다시 심을 수도 없는 상황. 평창에서만 40헥타르가 넘는 면적이 이 같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국의 감자 농가에 보급돼 씨감자를 생산하는 밭도 피해를 입으면서 내년 농사에도 영향을 끼칠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되면은 감자가 하얗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퍼런 게 많이 나올 거예요. 하늘을 봐갖고. 때이른 5월 집중호우가 고랭지 감자밭에도 피해를 남기면서 감자값 고공행진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어두운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강원도는 늦은 밤 귀가하는 여성들을 위해 여성 안심 귀가 보안관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강릉과 춘천, 원주 등 3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한 뒤 효과를 분석해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밤 10시부터 노란 근무복을 차려입은 보안관들의 업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대학가 원룸촌을 돌며 여학생들에게 여성 안심기가 보안관 동행 서비스 제도를 홍보하고 이용 방법을 알려줍니다. 늦은 시간에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강원도에서 시범 도입한 여성 안심기가 보안관 동행 서비스는 강릉, 춘천, 원주 3개 지역에서 우선 시작됐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2인 1조 혹은 3인 1조의 보안관이 활동합니다. 동행 서비스가 필요한 여성은 도착 30분 전에 국번 없이 여성 긴급전화 1366번으로 신청하면 보안관이 동행합니다.
강릉시는 여성단체 협의회 회원들이 동지역을 6개 구역으로 나눠 취약 지역을 순찰하면서 동행 서비스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안심하게 집에까지 귀가할 수 있도록 좀 많이 알려져서 앞으로 강릉시가 여성들이 정말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도시라는 게 경찰서와 자율방범대 등과도 연계해 취약 지역의 순찰을 늘리고 가로등 같은 보안 시설을 확충하도록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만 보안관 숫자가 적어 서비스가 읍면을 제외한 동지역에만 한정돼 있고 서비스 홍보가 부족한 점 등은 추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춘천 MBC는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자치단체장 후보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어제는 인제군수 후보 토론회로 최상기 후보를 제외한 3명의 후보가 토론회에 참석해 자신들의 공약을 알렸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0년까지 인제군을 이끌겠다는 군수 후보들은 모두 4명. 더불어민주당 최상기, 자유한국당 이순선, 바른미래당 양정우, 무소속 한상철 후보입니다. 춘천 MBC에서 인제군수 후보자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참석한 후보는 3명. 더불어민주당 최상기 후보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토론회 참석을 거부했습니다. 이순선 후보는 세계 산림엑스포 유치를 대표 공약으로 꼽았습니다. 국립공원 설악산을 적극 활용해 2025년 개최를 목표로 추진할 것입니다. 양정우 후보는 6개 읍면 관광 활성화를 통한 경제회생을 다짐했습니다. 봉정항까지 곤도라를 설치하고 백담 지역에 온천수를 개발하겠습니다. 한상철 후보는 44번 국도를 살려야 한다며 미시령 통행료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44번 국도를 살려서 동홍천으로 유도하여 이어진 상호 토론. 현직이었던 이순선 후보에게 질문이 집중됐습니다. 아파트 건축을 인재로 옮겨서 짓고 있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 후보님이 그건 정확히 짚으셔야 되는데 군수가 결정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건 군인 아파트로서 우리 래프팅 계통에 지금 개 있는 모든 분들이 그 물 가둠 시설로 인해서 만약에 시설을 한다면 더 많은 관광객이 오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일찍부터 준비를 해주셨더라면. 이순선 후보는 최상기 후보가 토론회를 거부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하면서 본인의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맞춤형 일자리 2,000개를 달성해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바도 있고 사회적 기업 육성 우수기관으로도 선정이 됐습니다. 후보들은 토론회를 통해 남북 교류 시대의 인제군의 역할과 인제 빙어축제 경쟁력 확보 방안, 군부대와의 상생 협력 등에 대해 각자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유튜브 춘천 MBC 채널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오늘부터 이틀 동안 실시됩니다. 각 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과 모레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장 군수와 도의원, 시군의원 후보자 등록을 받습니다. 선관위는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의 학력과 경력, 재산과 병역, 전과와 세금 납부 등의 정보를 공개하게 됩니다. 출마 후보자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오는 31일부터 가능합니다. 환경부가 공개한 2016년 하수도 통계에 따르면 강원도의 하수 처리 비용은 톤당 2,149.3원으로 전국 평균 1,061.9원보다 2배 이상 비싸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반면 하수도 요금은 톤당 351.3원으로 전국 평균 469.1원보다 118원 쌉니다. 이에 따라 하수도 재정 지출 가운데 하수도 요금으로 충당하는 비율이 16.3%로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총포 소지 허가 등 일부 민원 처리에 사용되는 종이 증지 사용이 내년부터 전면 폐지됩니다. 강원도는 그동안 민원 처리 방식 개선으로 종이 증지 사용은 급감했지만 징수의 용이성 때문에 총포 소지 허가 등 일부 민원에서 여전히 종이 증지가 사용되고 있다며 폐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에 카드 단말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대형 산불에 대비한 대형 소방 헬기 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현재 도내에는 인명 구조를 겸한 담수 능력 600리터 정도의 소방 헬기가 2대 있지만 대형 산불에 대비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라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지난달 도내 산불 현장에서 활동한 중앙 119 구조본부의 대형 소방 헬기가 복귀함에 따라 초속 25m 이상 강풍에 견딜 수 있는 대형 소방 헬기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올여름 국내에는 2개 정도의 태풍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이 발표한 3개월 기상 전망에 따르면 올여름 태풍은 평년과 비슷한 9개에서 12개 정도가 발생하고 우리나라에는 2개 정도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올여름 영동 지역 기온과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해 무덥고 비가 많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오늘 강원도 지역은 맑겠습니다.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영동 지역이 28도에서 30도, 영서 지역은 24도에서 26도 분포로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한편 강원 산지와 영동 지역에는 강풍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자세한 날씨와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오는 8월까지 도내 입주 예정 아파트의 90%가량이 영서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다음 달 동해시 384세대와 양양군 209세대 등 2,088세대가 입주하고 7월에는 1,357세대가, 8월에는 1,716세대가 입주합니다. 오는 8월까지 입주 예정인 도내 아파트 5,161세대는 춘천과 원주 등 영서 지역이 90%를 차지하고 규모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중소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계올림픽 기간 평창 진부역에 설치 운영됐던 임시 문화시설의 존치가 결정됐습니다. 평창군은 올림픽 조직위원회와 철도시설공단과의 사후 활용 방안 협의 결과 진부역 임시문화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평창군의 문화관광 플랫폼으로 활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비 16억 원이 투입된 진부역 임시문화시설은 지상 2층 규모로 올림픽 기간 KTX 이용 관람객들을 위한 대합실과 전시공간, 기념품 판매점 등으로 활용됐습니다. 평창군은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여행자를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고성군 간성읍에 148세대 규모의 군인 관사 아파트가 신축됐습니다.
육군 22사단이 2014년 11월 착공한 군인 관사 아파트는 모두 276억 원을 들여 64제곱미터 118세대와 74제곱미터 30세대를 건립했습니다. 22사단은 기존 관사의 안전 등급이 낮고 시설이 낡아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아파트를 신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청년 창업 우수 기업을 선정했습니다. 대상 기업은 렉트웍스와 영삼 문화 프로덕션 1위, 클린그린, 임팩시스, 그리고 로보 에어 시스템 등 5개 업체입니다. 선정 기업은 춘천시가 발주하는 2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 사업에 우선 선정 혜택을 받습니다. 또 인증패와 함께 기업 홍보와 맞춤형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춘천시가 재난보건 분야 정부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았습니다. 춘천시는 국가재난관리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춘천시는 각종 사고나 재난 발생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21개의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 작성과 운용 부문에서 특히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춘천시 보건소도 최근 통합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에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우수기관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올해 한중 중고생 교류 사업에 도내 6개 학교가 포함됐습니다. 포함된 학교는 대룡중과 봉이중, 신철원고, 강원외고 등으로 이들 학교 학생들은 오는 26일까지 강원도를 방문하는 중국 하남성 중고등학생 130여 명과 한국어 배우기 프로그램 등을 함께 진행합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